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소식 또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바닥에 왔다. 다음 주에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한다. 라는 소식, 증거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요거 먼저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여러분 보통 그냥 반대 매매가 한 500억 정도 일어나는데 18일이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2700억, 19일이면 목요일입니다. 5257억. 아직까지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가장 안 좋았거든요. 예, 지금 어제 코스닥도 많이 내리고 코스피도 많이 내렸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생각보다 예, 지금 잘하면 19일 날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완전히 갈아치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요거지만 중요한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증시가 바닥을 논할 때, 야, 지금이 바닥이야. 지금 완전 이제 끝났어. 이제 바닥을 논할 때 5가지를 봅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과매도 구간, 공포에 그냥 매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라든지 이럴 때 그냥 주가가 그냥 뭐 묻지마 폭락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도 뭐 5%, 10%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나. 그렇게 공포의 과매도 구간, 요때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 조금 며칠 이어지면 그때가 보통 바닥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이 반대 매매가 급증할 때 지금처럼 아마 어제 지금 이게 5257억은 제일 높은 게 목요일인데 사실 금요일 어제도 상당했거든요. 아마 더 제가 돌파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급증했을 때 그래서 제가 증시가 금요일 날 잘하면 바닥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또 바닥을 논할 때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투자 실패하고 자살하고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올 때 안 좋은 소식이 안 좋을 때 전쟁 이야기 뭐 금리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이야기 뭐 누가 뭐 저기 뭐 가출했다는 이야기 뭐 하여튼 안 좋은 일 뭐 뉴스만 틀면 안 좋아. 이건 뭐 도저히 주식이 갈 수가 없어. 자, 지금과 같은 이런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찰 때 예, 요때가 바닥을 논할 때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두 개 이상만 일어나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서 도저히 못 참고 주식 투자를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 진짜 거품 물고 야, 너 아직도 삼성전자 해?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한 3년 전에는 야, 너 삼성전자도 아직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어? 막 이런 바보 소리 들었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바보 소리 듣죠. 그런 거. 주변에서 다 못 참고 주식 팔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닥 신호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악재에도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악재가 막 터졌는데 주가가 다 안 빠져. 무슨 말이냐면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흔히 바닥을 논할 때 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수거래가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미수거래는 여러분 뭐냐면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겁니다. 미수거래는 당연히 좀 말 그대로죠. 미수거래니까. 근데 이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갖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거래일 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이 단타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대규모 반대 매매로 이어졌죠. 이번 주만 해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각각 코스피 같은 경우에 80포인트 내렸습니다. 3.3%. 코스닥은 여러분 53포인트. 이게 얼마 정도가 되냐면 6% 넘게 급락합니다. 일주일에 코스피가 3.3, 코스닥이 6.5. 자, 보시면 여러분, 자, 코스피부터 보시면 자, 이게 일봉입니다. 최근에 급락 갭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급락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속출한 거죠. 아마 어제 반대 매매가 사상 최고치 또 갈아치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코스닥 보면 3거래일 연속 어떻습니까? 예, 거의 막 갭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툭툭툭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9.4 이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 밑꼬리 이거 그 음봉 낼 때 밑꼬리 달면서 올렸지만 밑꼬리 이거 없을 때는 정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요일 날 거의 6%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금액 목요일 날 금요일도 아닙니다. 목요일 요 금액 5,257억 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반대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규모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이게 2006년 4월 이후에 이게 2006년 4월 달 이후에 이게 집계된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17년 만에. 얼마나 최대치인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달 1평균이 510억. 지난달 1평균이 510억인데 그거의 10배 규모. 그래서 지금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69%가 반대 매매 비중의 69% 19일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69%가 여러분 그 투자자들의 미수거래 대금 1조 원의 69%를 갚지 못해서 강제로 처분당했다는 건데 아마 지금 2차전지 쪽에 아마 많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69%라는 것은 그냥 70%에 가까운 금액이 거의 반대 매매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비중이냐면 여러분 2008년도에 엄청나게 급락했던 2008년도에도 반대 매매 비중 최고치가 23%예요. 그때도 23%예요. 아마 10월 27일이었을 겁니다. 2008년. 아직도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에 지금 자그마치 3배입니다. 3배.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지금 수목금 터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터졌다. 그래서 올 들어 반대 매매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가 지난 18일 날이 2,767억 원, 53.5% 반대 매매 비중이 신기록을 갈아세우더니 19일 날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죠. 반대 매매가 거의 이틀간 8천억 정도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 신호의 두 번째가 반대 매매가 갑자기 급증했을 때, 이때가 이제 바닥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상당히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4분기 여러분 참고로 작년 4분기면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이때 3개월 전체 반대 매매 금액이 8,365억 원이니까 이틀간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지금 8천억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났는지 지금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어제 20일 날도 아마 반대 매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9일 날보다 훨씬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완전 와장창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자료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깡통 계좌가 아마 속출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컨대 여러분 원금을 내가 2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미수 거래를 통해서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 200만 원 고스란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수거래는 주식 매매 후에 3거래일 안에 돈을 갚는 대출인데 20에서 40%의 증거금률로 원금의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 3개월 안팎인 신용대출하고 비교하면 초단기 대출이죠. 아마 지금 지난 4월 달에 무더기 이제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증권사들이 CFD라고 있어요. 차액 결제 계좌. 이 개설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요건을 많이 높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되고 미수거래로 몰렸기 때문에 이게 급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반대 매매는 상당했다. 이게 흔히 바닥을 논할 때 반대 매매의 급증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 신호는 분명히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래서 이번 10월 달이 중요한 증시의 변곡점이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